안녕하십니까? 평강현미경을 이용한 고용시료 중 성면분석법은 법제 119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성면조사를 위한 고용시료 성면분석에 적용합니다. 평강현미경을 이용한 고용시료 중 성면분석법은 시료 중 성면 형태 입자의 굴절률을 확인함으로써 성면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붕재, 벽재, 단열재 등 대부분의 건축자재와 성면 함유 제품의 성면 함유 여부 및 함유된 성면의 종류를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성면의 검출 여부와 함유율로 표현됩니다. 이 영상은 시료의 채취 부분은 제외하고 건축자재 등에서 채취된 시료를 실험실에서 평강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평강현미경을 이용한 고용시료 중 성면분석법을 배우기 위해 4가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면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구 및 시약입니다. 준비된 기구와 시약을 확인해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평강현미경입니다. 직광기는 탑렌즈를 필요에 따라 광학 경로에서 제거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재물대는 가장자리에 눈금과 버니어가 있으며 360도 회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물렌즈는 10배, 20배, 40배 평광 대물렌즈와 10배 중앙차단식 분상염색 대물렌즈가 필요합니다. 대물렌즈 장착대는 4개 이상의 대물렌즈를 장착할 수 있으며 대물렌즈 중심 조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안렌즈는 쌍안형 이상으로 10배 또는 그 이상의 배율이 가능해야 하며 한쪽 렌즈에 십자선 또는 눈금자가 인쇄된 레티클이 삽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상자판은 광로차가 약 530나노미터인 것을 사용하며 그 밖에도 평광자, 검광자, 버트랜드 렌즈를 장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검광자를 광로에 넣지 않고 평광자만 삽입된 경우를 단일 평광, 검광자를 광로에 넣으면 교차 평광이라고 합니다. 입체 현미경은 쌍안형으로 약 10에서 40배 배율로 관찰이 가능해야 합니다. 휴무드에는 특급 필터 이상의 공기정화 장치가 장착돼야 합니다. 저울은 측정 단위 0.1mg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기로는 약 600도씨 이상 작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도가니는 용량 10에서 20ml 이상의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압 여과 장치,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MC 여과지, 막자 및 막자 사발, 슬라이드 글라스, 커버 슬립, 시료 전처리 도구로 정밀 핀셋과 소형 가위 등이 필요합니다. 현미경용 마이크로미터는 한 눈금의 크기가 0.01mm 이하까지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분산염색 색상표는 중앙차단식 분산염색 색깔과 조합 화장의 대비표입니다. 미셸 레비 복굴절 차트는 빛의 광로차에 따른 간섭색과 입자의 두께에 따른 복굴절률 대비표입니다. 다음으로 분석법에 필요한 시약입니다. 먼저 굴절 시약입니다. 1.55HD, 1.68, 1.605HD 굴절 시약을 주로 사용하며 필요하면 기타 굴절률의 굴절 시약도 사용 가능합니다. 정성 분석용 성면 표준 시료입니다. 6가지 성면 또는 성면이 고정된 표본이 필요합니다. 약 25%의 염산용액과 증류수가 필요합니다. 시료의 표본 제작에 앞서 포장을 개봉한 시료는 분석 전에 먼저 육안으로 관찰합니다. 이를 육안 검사라고 합니다. 육안 검사를 통해 시료의 균일성과
여러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관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료의 어느 부분에서 시료를 떼어내어서 표본을 제작할지 결정합니다. 표본 제작 전에 입체 현미경을 이용해 시료를 관찰합니다. 시료 중 섬유가 관찰되는지 확인하고 관찰된 섬유에 대해 각각의 모양, 색깔, 핀셋으로 취급 시 특성을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시료 중 성면으로 의심되는 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분석 전에는 시료의 건조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료가 수분에 젖어 있는 경우 가열 램프 또는 오븐을 활용해 공기 중에서 건조시킨 후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료의 대표적인 부분을 채취하여 분쇄 및 혼합을 실시합니다. 강한 힘으로 오래 분쇄하면 입자가 너무 작아져서 성면 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약 10에서 20초 이내 짧은 시간 동안 분쇄합니다. 시료를 고온에서 회화시키면 시료 중 셀룰로즈 및 합성 고분자 물질 등 유기화합 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회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할 도가니의 뚜껑을 포함해 무게를 측정합니다. 적당량의 시료를 채취해 미리 무게를 측정한 도가니에 담고 뚜껑을 덮은 후 무게를 측정합니다. 적당량이란 무게 측정의 오차를 고려할 때 분석 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가 원하는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함유율 1%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최소 100mg 이상, 500mg 이하 정도가 적당합니다. 도가니를 전기로에 넣고 회화시킵니다. 회화 온도는 최소 300도씨 이상 가열하되 500도씨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성면은 고온에 오래 노출될수록 광학 특성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화 시간은 시료 중 유기물이 완전히 회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가열합니다. 대부분의 시료는 약 450도씨에서 6시간 정도 가열하면 충분합니다. 도가니를 전기로에서 꺼내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무게를 측정합니다. 다음은 산처리입니다. 시료를 강산 용액으로 용해시키면 시료 중 석고, 탄산칼슘류, 규산칼슘류 등 산용해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성면을 결합제로부터 유리시키거나 광학 특성이 성면과 유사한 일부 무기섬유를 제거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산처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료를 담을 용기의 뚜껑을 포함해 무게를 측정합니다. 적당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미리 무게를 측정한 용기에 담고 뚜껑을 덮은 후 무게를 측정합니다. 시료가 담긴 용기에 25% 염산용액을 가해줍니다. 시료에 소량의 염산용액을 2, 3회 더 가한 후 기포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관찰해 반응의 종결을 확인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면 성면이 산에 용해될 수 있어 반응이 종결되는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감압 여과 장치에 미리 무게를 측정한 여과지를 올린 후 산처리된 시료를 여과시킵니다. 증류수로 산처리된 시료가 담긴 용기를 수회 이상 잘 씻어주고 여과지 위의 여과물도 씻어줍니다. 여과물이 함께 있는 여과지를 꺼내 건조시킵니다. 건조된 여과물이 함께 있는 여과지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시편을 제작합니다. 시편을 제작할 때는 적절한 굴절률의 굴절 시약을 슬라이드 위에 시료의 특성에 따라서 적당량, 보통 3-4방울, 많게는 4-5방울 정도를 올립니다. 시료에서 원하는 부위를 떼서 슬라이드 위에 올립니다.
입체 현미경으로 보면서 슬라이드 위에 있는 표본을 잘 펴줍니다. 그리고 섬유가 입자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밖으로 잘 보이도록 넓게 펴주고 그 위에 커버 슬립을 덮어줍니다. 필요시 커버 슬립을 도구로 사용하여 입자가 굴절시하게 잘 잠기도록 해줍니다. 고형 시료를 이용해 성면을 분석하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평강현미경 조율과 정성 분석, 정량 분석입니다. 먼저 평강현미경 조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대안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 분석자의 동공 사이의 거리에 맞도록 시간 거리를 조절합니다. 현미경을 명시화법이 구현되도록 세팅합니다. 명시화법은 직광기의 직광렌즈가 광로에 삽입되어 있고 벌트렌드 렌즈, 검광자, 위상판이 삽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물렌즈 장착대를 돌려 40배 대물렌즈를 표본에 맞춥니다. 작은 점 형태의 입자가 잘 관찰되는 적당한 표본을 현미경 재물대 위에 올리고 초점을 맞춰줍니다. 대안렌즈를 각각 한쪽 눈으로 관찰하며 다이옵터를 조절해 표본 또는 레티클이 가장 또렷하게 관찰되도록 합니다. 표본 중에 한 점을 선택하여 십자선 또는 스케일의 중심에 오도록 표본을 이동시킨 후 초점을 맞춥니다. 재물대를 돌려 입자가 중심점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게 놓은 다음 재물대 중심 조절 나사로 이동한 지름의 2분의 1만큼 시야의 중심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재물대를 돌려서 표본이 회전하는 경우 회전의 중심축이 십자선의 중앙교차점 또는 스케일의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중심축이 맞을 때까지 6번 과정과 7번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시야조리개와 개구조리개를 최대로 엽니다. 재물대 하단의 집광기를 최대 높이로 올립니다. 시야조리개를 최대한 닫고 집광기의 높이를 조절하여 보통 팔각형인 시야조리개 개구부 가장자리가 또렷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춥니다. 집광기 중심 조절 나사를 조절하여 시야조리개의 개구부가 시야의 중앙에 오도록 맞춘 후 개구부가 시야에 접하도록 열어줍니다. 개구조리개의 개구부를 조절해 적절한 이미지가 관찰되도록 합니다. 개구조리개의 개구부가 작아질수록 이미지의 분해능과 밝기는 감소하나 명암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개구조리개의 개구부가 커질수록 이미지의 분해능과 밝기는 증가하고 명암은 감소합니다. 최대로 연 후 점차 좁혀가며 최상의 이미지를 얻도록 조절하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20배, 10배의 평광 대물렌즈, 10배 분산염색 대물렌즈의 순으로 6번과 7번 과정을 반복해 대물렌즈의 중심을 맞춰줍니다. 대물렌즈의 중심을 맞출 때는 대물렌즈 장착대의 대물렌즈 중심 조절 나사를 이용해 조절합니다. 이때 직광기 중심 조절 나사 또는 재물대 중심 조절 나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성면의 정성 분석을 위해 관찰해야 하는 광학 특성은 총 6가지입니다. 정성 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광학 특성을 관찰해 기록하고 알려진 성면의 광학 특성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성면인지 여부와 종류를 구분합니다. 형태 관찰은 성면 분석 시 관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성면 형태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면은 길이가 5마이크로미터보다 긴 섬유들에 대해 평균 길이 대 지름의 비가 20대 1에서 10대 1 또는 그 이상이며 일반적으로 지름 0.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매우 가는 개별 섬유이며
다음 특징 중 2가지 이상의 특징을 보입니다. 섬유가 평행하게 모여있는 섬유다발. 섬유다발로서 다발의 끝부분이 각각의 섬유로 넓게 퍼진 모양. 헝클어진 개별 섬유들의 덩어리. 굴곡을 보이는 섬유입니다. 백성면은 섬유가 굴곡이 많고 구불구불하며 마치 무릎관절과 같은 굴곡진 형태가 특징입니다. 각섬석 성면은 바늘과 같이 날카롭고 고든 직선형이며 굴곡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형태적 특징 관찰을 통해 표본 제작에 사용할 적절한 굴절률의 굴절 시약을 선택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면은 육안이나 현미경을 이용해 검광자가 삽입되지 않은 단일 평광 상태에서 관찰 시 고유의 색깔을 보이므로 입자의 색깔은 성면의 정성 분석하는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이때 평광 현미경상에서 섬유의 방향에 따라 2개 이상의 색깔을 보이는 현상을 다색성이라고 합니다. 성면 중에서는 청성면만이 뚜렷한 다색성을 보입니다. 청성면을 제외한 성면은 무색에서 옅은 갈색의 색깔을 보이며 청성면과 같은 뚜렷한 다색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굴절률은 진공을 투과하는 빛의 진행 속도에 대한 어떤 광학 매질을 투과하는 빛의 진행 속도의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성면 분석 시 굴절률은 입자의 형태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광학 성질입니다. 평광현미경에서 굴절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분산염색법을 사용합니다. 분산염색이란 대물 렌즈의 후방 초점면에 빛을 차단하는 부위인 스탑을 배치해 빛이 입자를 투과 시 발생하는 분산 현상에 의한 발색을 극대화하여 색깔을 통해 굴절률을 측정하는 광학 기술입니다. 분산염색 색깔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고분산 굴절 시약을 이용해서 만든 표본을 현미경의 중앙 차단식 분산염색 대물 렌즈를 이용해서 관찰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분산염색 색깔의 관찰 방법입니다. 평광 현미경의 검광자가 삽입되지 않은 단일 평광 상태에서 실시합니다. 현미경 재물대에 적절한 굴절 시약으로 고정된 표본을 올려놓고 분산염색 대물 렌즈를 광로에 삽입한 후 초점을 맞춰줍니다. 버트랜드 렌즈를 광로에 삽입한 후 초점을 맞춥니다. 개구조리개의 개고부를 조절해 분산염색 대물 렌즈의 검은색 원 이미지와 팔각형의 중심이 잘 맞고 개고부의 크기 또한 검은색 원 이미지와 겹치도록 조절합니다. 버트랜드 렌즈와 직광기의 직광 렌즈를 광로에서 제거합니다. 섬유가 놓인 방향에 따라 분산염색 색깔을 관찰합니다. 복굴절률이란 입자가 2개 이상의 굴절률을 보일 때 가장 큰 굴절률과 가장 작은 굴절률의 차이입니다. 이제 복굴절률 측정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일 평광 상태에서 현미경에 표본을 올려놓은 다음 대안렌즈 스케일을 이용해 관찰하고자 하는 입자의 두께를 측정합니다. 길이를 측정한 섬유가 가장 밝게 보이는 방향이 되도록 재물대를 돌려 회전시킵니다. 현미경에 검광자를 삽입하여 교차 평광 상태로 한 후 이때 간섭색을 관찰합니다. 미셸 레비 복굴절 차트에서 2번 과정에서 관찰한 간섭색과 1번 과정에서 측정한 입자의 두께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대각선을 따라 이동하여 해당되는 입자의 복굴절률을 찾습니다. 교차평광에서 성면과 같은 비등방성 결정은 결정축의 방향에 따라 점차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소광은 완전 소광과 불완전 소광으로 구분되며 완전 소광은 다시 평행 소광과 사각 소광으로 구분됩니다. 또 섬유가 완전히 소광될 때
섬유의 길이 방향이 평광자 또는 건강자의 평광 투과축과 이루는 각도를 소광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광각 측정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미경 재물대에 안소필라이트가 고정된 표본을 올려놓거나 방향판이 있는 경우 방향판을 올려놓고 검광자를 삽입하여 현미경을 교차 평광 상태로 조작합니다. 평광자와 검광자의 투과축이 서로 직교하고 대안렌즈의 십자선과 표본이 소광하는 방향이 서로 평행하도록 조절해줍니다. 현미경 재물대에 관찰하고자 하는 표본을 올리고 적절한 배율의 대물렌즈로 초점을 맞춰줍니다. 재물대를 회전시키며 표본의 소광 현상을 관찰합니다. 먼저 완전 소광과 불완전 소광 여부를 확인하고 완전 소광의 경우에는 대안 렌즈의 십자선과 평행할 때 소광하는 평행 소광인지, 평행하지 않을 때 소광하는 사각 소광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완전 소광이며 사각 소광을 보이면 소광각을 측정해야 합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섬유를 십자선과 수평이 되도록 한 후 재물대 가장자리의 눈금과 버니어의 원점이 일치하는 값을 읽습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섬유가 소광되는 위치까지 재물대를 회전시키고 재물대 가장자리의 눈금과 버니어의 원점이 일치하는 값을 읽습니다. 이때 십자선부터 소광 현상이 일어나는 가까운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소광각은 5번 과정과 6번 과정에서 읽은 값의 차이입니다. 신장부호는 섬유 길이 방향의 굴절률과 지름 방향의 굴절률 중 어느 것이 큰지를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섬유 길이 방향의 굴절률이 지름 방향의 굴절률보다 큰 경우를 양의 값으로 정의합니다. 반대로 섬유 길이 방향의 굴절률이 지름 방향의 굴절률보다 작은 경우를 음의 값으로 정의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신장부호 측정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평광 상태에서 현미경에 표본을 올려놓고 관찰하고자 하는 섬유의 방향이 현미경 시야상에서 북동에서 남서 방향을 향하도록 재물대를 회전시킵니다. 초점을 맞추고 간섭색을 관찰합니다. 미셸 레비 복굴절 차트에서 관찰된 간섭색에 해당하는 광로차 값을 읽습니다. 위상판에 삽입하고 간섭색을 관찰합니다. 미셸 레비 복굴절 차트에서 관찰된 간섭색에 해당하는 광로차를 읽습니다. 성면과 같은 섬유의 길이 방향을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놓고 위상판에 삽입했을 때 위상판 삽입 전의 간섭색에서 광로차가 530나노미터만큼 더해져 이에 해당하는 간섭색으로 섬유의 색깔이 바뀔 경우 해당 섬유를 양의 신장부호로 판정합니다. 반면에 위상판 삽입 전의 간섭색에서 광로차가 530나노미터만큼 감해져 이에 해당하는 간섭색으로 바뀔 경우 해당 섬유를 음의 신장부호로 판정합니다. 이상의 6가지 광학 특성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알려진 성면의 광학 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성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성 분석이 끝난 시료는 시료의 대표적인 부분을 채취하여 정량 분석을 실시합니다. 정량 분석을 할 때에는 표준물질 고정에 의한 시야평가법, 포인트 계속법, 중량 분석법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합니다. 시야평가법은 평광현미경을 이용하여 표본 관찰 시 시야상의 면적을 통해 성면의 함유율을 가정량하는 방법입니다. 시료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3개 이상의 표본을 제작하고 표본 전체 면적을 관찰하여 정량합니다. 시야평가법은 결합제 및 충전재의 종류에 따라 성면이 일정한 중량 비율로 함유된 정량 표준 시료와 비교 정량해 분석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량표준 시료의 관찰을 통해 훈련된 분석자가 정량표준 시료와 비교하여 시야평가하는 방법을 표준보정 시야평가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포인트 계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검광자리 삽입한 교차 평광 하에서 위상차판에 삽입한 상태로 100배의 배율에서 관찰하면서 십자선의 교차점과 중첩되는 포인트의 수를 계수합니다. 재물대에 X, Y축으로 표본 이동 가능한 포인트 카운팅 어레이를 부착시키면 표본 이동이 더욱 편리합니다. 각 섬유와 입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첩되는 포인트의 수를 기록합니다. 성면이 결합제와 함께 동시에 중첩되는 경우 2번으로 계수합니다. 하나의 표본에서 중첩되는 포인트를 50에서 100개씩 계수하여 한 시료에서 모두 400개 이상 계수합니다. 성면 함유율은 다음 식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성면에 중첩된 포인트의 수를 전체 중첩된 포인트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 백분율로 표현합니다. 중량분석법은 미리 무게를 측정한 일정량의 시료를 전처리를 통해 성면을 제외한 물질을 제거한 후 최종 잔여 무기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시료 중 성면의 함유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시료 중 섬유상 물질을 구분하고 어떤 종류의 성면이 있는지 정성 분석이 끝난 후에 정량 분석을 위한 전처리를 실시합니다. 전처리는 열회화를 통해 시료 중 유기물질을 제거한 후 산처리를 통해 산용해성 물질을 제거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저울을 이용해 최초 전처리에 사용된 시료의 무게와 각 전처리 단계별로 감소된 잔여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최종 잔여물의 중량 함유율을 계산합니다. 전처리가 끝난 시료는 평강현미경으로 시야평가법 또는 포인트 계수법을 이용해 정량하여 시료 중 성면의 함유율을 계산합니다. 열해화와 산처리를 이용한 중량 분석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할 도가니의 뚜껑을 포함해 무게를 측정합니다. 적당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미리 무게를 측정한 도가니에 담고 뚜껑을 덮은 후 무게를 측정합니다. 도가니를 전기로에 넣고 회화시킵니다. 회화가 끝나면 도가니를 전기로에서 꺼내 상온에서 냉각시킨 후 무게를 측정합니다. 회화가 끝난 시료가 담긴 도가니에 25% 염산용액을 가해 산처리합니다. 여과지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감압 여과 추출 장치에 무게를 측정한 여과지를 올려놓고 산처리가 끝난 시료를 여과시킵니다. 여과물이 걸러진 여과지를 꺼내 건조시킵니다. 건조가 끝나면 무게를 측정합니다. 여과지 위의 여과물을 평광현미경으로 정량 분석하여 여과물 중 성면의 함유율을 구합니다. 공식을 이용하여 시료의 성면 함유율을 계산합니다. 성면에 중첩된 포인트 수를 전체 중첩된 포인트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 백분율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형 시료 성면 결과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분석 결과서에는 시료 중 성면 검출 여부와 성면 검출 시 성면의 종류 및 함유율과 적용한 정량 분석 방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분석 결과 통보 시 주의사항입니다. 시료가 성상이 다른 2개 이상의 층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시료에서 성면이 검출되었으나 함유율이 1% 또는 1% 미만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시야평가법 하나만으로 정량하여 결과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포인트 계수법이나 중량 분석법과 같이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량 분석법을 추가로 적용해 함유율이 1%를 초과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시야평가법을 적용한 결과가 포인트 계수법 또는 중량 분석법과 다를 때에는 포인트 계수법이나 중량 분석법을 적용한 분석 결과가 시야평가법의 결과보다 우선합니다. 포인트 계수법이나 중량 분석법을 적용했을 때 결과가 1%에 가까울 때에는 결과가 정수가 되도록 반올림의 결과를 통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0포인트 계수 시 성면이 5포인트 검출되었다면 분석 결과는 1.25%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반올림에서 1%로 결과를 통보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평강현미경을 이용한 고형시료 중 성면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형시료 중의 성면 분석은 정확한 건축물 등의 성면 조사를 위해 중요한 기술이며 정확한 성면 조사는 건축물 등 성면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영상이 성면 분석자 여러분께서 정확한 성면 분석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